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항암중이나 그 방사선 치료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인 백혈구감소증, 호중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백혈구감소증, 호중감소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혈구는 사실 호중구와 호상구, 호영기구, 림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백혈구에 특히 이제 호중구라는 게 한 60에서 70% 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도 있고요. 림프구는 한 20에서 40% 정도 비율이 있는데, 백혈구에서 이 호중구가 하는 역할은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 중이나 음식에는 이게 세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감염에 취약하다, 이제 항암 중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중구 하는 일은 이 세균을 잡아먹어서 감염이 안 오도록 노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를 할 수 있고, 림프구는 사실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이 백혈구를 할 수 있고요. 흔히 이제 T 림프구, B 림프구 또는 T세포, B세포라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면역세포입니다. 역시 백혈구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항암 중에 중요한 것은 호중구 수가 되겠죠. 그래서 감염에 취약한 항암 중에는 특히는 방사선 중에는 호중구가 중요할 것이고, 사실 이제 암 면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건 림프구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기나 4기와 같은 진행성 암 환자들은 이제 면역 세포가 되게 중요한데 이 림프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호중구만 좀 대상으로 할 건데요. 우리가 백혈구 감소증 또는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 백혈구 감소증은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수치가 적어도 한 4천에서 10,00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통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백혈구의 호중구 수가 차지한 비율이 아까 상대 제일 높다 그랬죠.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이 오면 대개 호중구 감소증이 따라오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중구는 감염에 대한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골수 억제로 인해서 호중구가 감소하면 쉽게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내염이라든가 이제 속이 쓰리다든가 설사라든가 소화장, 이게 다 이 점막의 손상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감염까지 가면은 발열이 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항암 중에 갑자기 고열이 뜨면 반드시 응급실 오라는 말을 많이 주의사항을 들으셨을 텐데, 바로 이 호중구 감소가 감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호중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음식을 균형 있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수하게 이 백혈구 감소나 호중구 감소를 증가시키는 이제 음식이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황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황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삼계탕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삼계탕은 사실 인삼과 황기를 닭과 함께, 거기는 물론 대추들하고 여러 약재가 들어갔지만, 여름철에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을 보강하는 사실 보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황기 자체는 한방에서는 보기한다 그래서 기운을 넣어주는 한약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도 그렇고 황기도 그렇고 음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황기는 이제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예전에는 이제 기운을 넣어주는 이제 보약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 이제 현대한의학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약재이면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한의과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 항암제, 즉 시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보통 유방암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혈액암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클로포스파마이드를 썼을 때 백혈구 감소증을 유발을 하고, 거기에 황기를 쓰면 얼마나 이게 회복 속도가 빠른지를 한번 연구한 자료인데요. 보통 키로당 한 1000mg, 즉 한 1g 정도를 썼을 때 회복 속도가 있는지 생질 갖고 연구한 이제 실험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상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시클로포스파마를 통해서 백혈구가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백혈 감소증을 떨어뜨리고 나서 우리가 그냥 이제 시클로포스파마를 쓰면은 회복 속도가 한 요 정도 된다면, 여기다 황기 500ml 쓰면은 요거보다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더 높고, 우리가 1000mg 정도 쓰면
우리가 7에서 14일 사이에 급격하게 빨리 정상군처럼 정상과 비슷할 정도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죠. 즉 항암만 하는 것보다 환기를 농도 있게 우리가 먹는 것이 훨씬 더 백혈구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호중호 감소 역시 우리가 이제 항암만 하는 것보다 환기 500mg, 1000ml 썼을 때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5FU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항암제는 보통 위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암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항암인데요. 이 항암제를 이용해서 골수억제 또 회복이 되고 있는지 환기가 또 삶의 질에도 되게 이 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실험 연구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항암 5FU를 쓰면서 환기를 투여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7일째 우리가 수영을 시키고 생존율이라든가 일반 혈액 검사를 해봐서 환기가 이러한 삶의 질도 높이고 생존율도 높이는지를 한번 실험 연구를 해봤는데 항암 5FU를 하고 나서 백혈구 수가 즉시 감소했고 10일째 회복이 됐는데 환기를 투여한 그룹이 그냥 환기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4일을 제외하고 모든 백혈구 수가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면 환기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항암 후에 5FU라는 항암을 하면 골수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손상이 돼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환기 50ml를 쓰면 이렇게 골수가 채워지는 모습이죠. 즉 골수의 밀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고 100mg 쓰면은 역시 더 밀도가 채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 의존적으로 환기를 쓴 게 안 쓴 것보다 골수 세포의 밀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항암만 했을 때 이 생존율 한 40%라면 이 항암하고 환기를 같이 썼을 때 50ml 할 때는 한 60%, 100ml 할 때는 한 70% 정도 더 생존율이 더 높았습니다. 즉 환기를 쓴 게 항암만 한 것보다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이 연구는 이제 수영 테스트인데 활동성이 향상되는지를 보한 건데요. 우리가 GCSF라고 이제 백혈구 감소나 호중구 감소 때 이제 증강 주사라는 걸 맞은 거하고 비교한 건데요. 그걸 증강 주사에 맞은 쥐에 비해서 환기를 투여한 쥐가 훨씬 더 우리가 활동성, 즉 수영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혈구 증강 주사만 맞은 거에 비해서 수용 시간을 환기를 쓴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혈구 증강 주사를 맞으라고 말씀 당연히 드려야죠. 감염을 억제하려면. 근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환기를 우리가 차처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기운도 빨리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이 기운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이런 호중구 감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NK세포 같이 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이제 면역세포를 얘는 농도 의존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K세포의 자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연구이고요. 또 우리가 암 면역이 같이 환기를 쓰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즉 면역 증강을 통해서 종양을 환기는 증강시키는 효과까지 플러스 알파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스테르 연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우리가 빨리 즉 멀리 있는 데까지 있는 T세포를 암에 공격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T세포가 암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확률을 더 높여주는 게 인터페론 감마의 양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바로 이 인터페론 감마를 농도 의존적으로 환기가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T세포는 면역세포가 암을 잘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흔히 이제 항암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한약은 특히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사실 환기는 전 세계 통합의학자들이 가장 암 환자들한테 권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면서 약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님들이 한약을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한약에 대한 금기를 하는 저희가 볼 때 잘못된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일본과 중국에는 의사님들이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 있고
또 의대에서 의무 교육을 한 566시간 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얼마나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이미 일본 의사들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환기를 기반으로 한 이 백혈구 증강을 높이는 한약을 상당히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나 안피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항암을 이용해서 공격해서 죽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보호하면서 치료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 한의사들과 의논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암 중에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백혈구 감소증과 호종구 감소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 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역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